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셨던 제 교육생들이나 구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앞선 영상에서 제가 대체 거래소가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사, 그 다음에 기타 법인, 그 다음에 증권 관련 쪽에 있는 모든 금융사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영상으로 한다 하니까 제 지인들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확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실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팩트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와 내년에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제가 알게 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대체 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알고 있고,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대체 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에게 폭넓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국민을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한국 거래소의 시간을 만약에 늘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대체 거래소를 만들어서 두 개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 주식 투자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체 거래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당연히. 대체 거래소를 만든 이유를 제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STO 증권입니다. 여러분들, STO 증권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STO 증권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STO 증권이라는 건 뭐냐? 현존하는 어떤 현물에 그 현물을 예를 들어서 수천 개, 수만 개로 잘게 쪼개서 그거를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식을 투자하듯이 그 수만 개, 수천 개로 쪼개진 것들을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한답니다. 그게 STO 증권입니다. 그러면 STO 증권은 어떤 걸 STO 증권을 만들지, 그 다음에 STO 증권이 거래가 되려면 거래소가 있어야겠죠. 자, 제가 얘기했죠. 대체 거래소를 만든 이유는 STO 증권이라는, 저는 제 지인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STO 증권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STO 법안이 국힘과 민주당 양당에서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분명 이거는 발의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하면 다 나옵니다. 발의를 했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를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올해 대체거래소를 먼저 만들었다? 저는 그게 만약에 STO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저는 대체거래소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스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저는 대체 거래소를 정부에서 만든 이유가 STO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TO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2차 검증 꼭 하세요. 그리고 국힘 민주 양당이 같이 법안을 주물딱거려 갖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STO 증권은 예전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법안 발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양당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양당이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거래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쵸? 올해 대체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렇다면 이 STO 증권이 과연 뭐냐? 그거는 설명하자면 기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과연 돈이 되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미국, 유럽, 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나라들이 지금 STO 증권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거의 준비 단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의 지금의 흐름이 달러가 강세일까요? 달러가 약세일까요? 그렇죠? 계속 기축 통화에 대한 중국에서 계속 흔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미국에서 관세 전쟁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수출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자국민들일까요? 그쵸? 자국민이겠죠. 그러면 인플레이가 올라가겠죠. 그럼 과연 트럼프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거와 반대로 또 하는 게 있죠. 비트코인을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그랬죠. 왜냐? 흔들리는 달러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없는 범위로 벗어나게 되면 기축통화의 위험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 세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STO 증권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제 지인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STO 증권은 전 세계적으로 OECD 10개국 거의 20개국 이상에서의 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한답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자기네 나라의 자산을 베이스를 키우기 위해서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 STO 증권을 지금 너도 나도 그냥 서둘러서 지금 하려고 한답니다. 미국도 지금 제도적 정책적으로 다 통과가 됐고 얘네들도 곧 실행을 하고 거기에 미국의 큰 금융사들이 이미 연결이 돼서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도 자문사랑 증권사가 지금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STO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기타 법인에 있는 지인, 자문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2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사와 자문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이 연결된 그런 기관들과 회사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나의 팀으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지금 법안이 통과가 오래되면 내년에 바로 실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 지인들의 얘기를 듣자면 이 STO 증권, 저도 STO 증권이 아직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TO 증권의 이 베이스, 우리나라 국내 베이스 정도를 내가 그럼 이게 과연 돈이 되냐라고 했을 때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우리나라에서 STO 증권의 덩치를 100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제 지인들을 통하고 자문사와 기타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올해와 내년 STO 증권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TO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는 뉴스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국힘과 민주 양당이 발의를 했다는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올해와 내년에 이 새로운 시장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미 돈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이미 지들이 앞장서서 이쪽에 이미 발을 담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우리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설거지를 하러 개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전에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검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한번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만 남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내년에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년까지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